한 기업이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무려 2.1조 원이라는 엄청난 수업료를 냈습니다. 그런데요, 이 비용의 진짜 단위는 사실 돈이 아니었어요. 바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었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날처럼 급변하는 시장에서 기업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비싼 실수, 과연 뭘까요? 이게 단순히 제품 하나 잘못 만들거나 마케팅 캠페인 한 번 실패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바로 전략적인 지연입니다. 경쟁자들은 저만치 전속력으로 달려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가장 결정적인 골든타임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례에서 그 대가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새로운 경쟁의 규칙, 바로 소프트웨어 속도 전쟁이죠. 이제 경쟁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는 예전처럼 하드웨어 품질만 좋다고 이길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제 자동차 같은 전통적인 산업에서도 승자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결정됩니다. 얼마나 빠르고 그리고 얼마나 꾸준히 소프트웨어를 발전시키고 진화시키느냐, 바로 이 속도가 승패를 가르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거대한 전통 기업이 새로운 달리기 방법을 배우려고 하다가 정말 뼈아픈 교훈을 얻게 된 이야기죠. 2.1조 원. 이 어마어마한 금액은 현대차가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들려고 시도하다가 지불한 비용입니다. 근데 이걸 단순히 사업에 실패했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이건 전략적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치러야 했던 정말 값비싼 수업료였던 겁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요, 돈이 부족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조직 내부에서 일어난 거부 반응이었어요. 기존의 단단한 하드웨어 DNA가 새롭게 들어온 소프트웨어 DNA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치 우리 몸이 이식된 장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그런 문화적인 충돌이 있었던 거죠. 이 갈등의 핵심을 보여주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당시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죠. 스타트업과 레거시 산업의 회사 사이에서 정말 수도 없이 충돌했다. 이 표를 보시면 그게 어떤 충돌이었는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왼쪽의 레거시 하드웨어 문화는 굉장히 경직되고 완벽한 품질을 추구하죠. 반면에 오른쪽의 스타트업 소프트웨어 문화는 유연하고 무엇보다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예요. 이 둘이 하나로 합쳐지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거죠.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현대차가 이렇게 내부 문화와 씨름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바깥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을까요? 경쟁자들은 완전히 다른 규칙으로 이 판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테슬라죠.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르게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칩부터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심지어 충전소까지 모든 걸 다 자기들이 직접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늦추는 그 어떤 내부 저항도 없이 오직 속도만을 위해 달릴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한 겁니다. 이건 테슬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이제 스스로를 자동차 제조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보다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죠. 한마디로 코드의 힘으로 경쟁하는 무서운 소프트웨어 회사들로 변모한 겁니다. 그렇다면 현대차가 결국 자체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큰 방향을 틀어서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맺었잖아요. 이 전력 수정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놓쳐버린 골든타임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20년대 초 테슬라와 중국 업체들은 이미 자율주행 기술을 상용화하고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현대차는 내부 마찰을 겪으면서 전략을 바꾸고 있었던 거죠. 이건 마치 경주 중에 타이어를 갈아 끼고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현대차가 기술력이 없어서 뒤처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부적인 갈등과 문화적 충돌 때문에 추격하는 속도가 너무 느려졌다는 것, 그게 문제의 본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냥 한 기업의 과거 사례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레거시 기업들의 발등에 불을 붙일 정말 피할 수 없는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바로 2026년 5월입니다. 이 날짜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정부가 거대한 신규 에너지 시장의 상용화 로드맵을 확정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이때 준비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운명이 완전히 갈릴 겁니다. 그 거대한 시장이
바로 V2G, Vehicle to Grid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전기차가 그냥 타고 다니는 차가 아니라 거대한 배터리가 돼서 전력망에 전기를 대팔 수도 있는 하나의 에너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려면 고도의 인공지능과 제어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솔직히 말해서 아직 대부분의 기업들은 준비가 한참 부족합니다. 여기에 걸린 판돈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40기가와트 규모의 시장이 열리는 건데요. 이 시장에 참여하려면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 수 없는 그런 첨단 기술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아직 AI 플랫폼 구축을 시작조차 하지 않은 기업이 있다면 현대차가 겪었던 그 내재화의 진통을 겪을 시간조차 이제는 남아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대차의 이 값비싼 교훈을 바탕으로 다른 레거시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이런 운명을 피할 수 있을까요? 생존을 위한 3가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회사의 소프트웨어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아주 냉정하고 솔직하게 평가해야 해요. 둘째, 속도를 사야 합니다. 현대차가 결국 엔비디아와 손을 잡았듯이 이미 검증된 전문 파트너를 찾아서 시간을 벌고 기술 격차를 단숨에 외워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공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더 이상 자동차 몇 대 팔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를 얼마나 모았는지, 그 플랫폼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돌아가는지가 새로운 성공의 척도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오늘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경고입니다. 소프트웨어의 속도가 모든 것을 정의하는 지금 이 시대에 당신의 회사는 빠르게 적응하는 생존자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다음 세대 혁신가들에게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까?